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9월 29일 토요 경마, 9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일단 금요 경마 마치고 이제 이번 주 토요 경마, 일요 경마가 사실상 그 승부에 좀 큰 분水될 것 같습니다. 이 배터들 입장에서는 토요 경마가 꽤 까다로운 편이고 1호 경마는 뭐 GC 트로피도 부산 교차에 마련이 돼 있고 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네, 그렇죠. 역시 또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볼거리도 있고 또 붙어볼 만한 게 우리 일요일 쪽이 조금 더 재미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원정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월말 경마다 보니까 금요 부산보다는 조금 더 혼전도가 있고 충마 없이 돌아가는 조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심마에 대한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배당, 고배당 쪽에 포인트 맞춰놓고 맞춰먹을 경주는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스페셜 승부가 7경주고요. 메인 승부 11경주입니다. 그리고 박 소장의 토요 경마 메인 승부는 8경주, 스페셜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마리 출전하는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베스트 레벨이 코스를 잘 잡았어요. 어떻게 이제 체중을 좀 맞춰 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체중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상향되면은 좀 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대는 게 있어서 요거는 지금 1번 게이트 떨어진 게 아주 최상의 찬스입니다. 최근에 7월달 8월달 뛴 거 보면은 역시 이제 앞에서 레이스가 그냥 후다닥 끝나버렸던 그런 경주인데 쫓아갈 만한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편성 잘 골랐고 또 코스 잘 떨어졌습니다. 박 소장은 1번마 베스트 레벨 추천드립니다. 원정일 위원. 네. 마체는 좀 작은데요. 직기는 좀 잘못 탔다. 너무 무리했다. 6번 블래싱 로드입니다. 체중이 워낙 작게 나가는 놈이다 보니까 방춘식 기수가 굉장히 컨디션 조율로 가볍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직전에 무리한 전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번에 못 들어오면 아마 안전교체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의 의지는 뭐 물어보나 마나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뭐 선행마가 다수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놈들 뭐 가볍게 보내놓고도 직선에서는 여유 있는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 6번 블래싱 로드. 안장은 좀 불안합니다만 말의 근성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놈 6번 블래싱 로드 말씀드립니다. 6, 7, 9가 일단 스타트부터 맹렬하게 밀고 나올 것이고 안쪽 1번마 베스트 레벨, 4번마 그린 와이 이런 맛필들 자리 잡게 들어가는데 뒷심이 넉넉한 아무리 1000m래도 여기선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만한 맛필은 없어요. 기본적인 배당이 첫 경주지만 그게 받쳐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선두권에 또 하나의 맛필인 6번마 블래싱 로드를 원정일 위원이 추천했고 저는 1번마 베스트 레벨 말씀드리면서 자 1경주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입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바깥쪽에 스테이플스 새로운 캡틴 코스 운이 좀 없네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 가운데서 역시 이제 선행과 선입 두 가지를 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지난번에 5착에 그쳤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착차를 보이지 않았던 1번마 용의 주도 역시 32점 마방에서는 뭐 1롭 가지고 뭐 큰 꿈을 꾸기는 어렵고 용의 주도가 지금 경주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역시 승부의 포인트 돈벌이 상금벌이의 1차 목표는 용의 주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일 위원. 네. 베스트 헌터 조교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조교가 좀 약한가, 좀 긴가 민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체중이 좀 많이 불어서 나온다라면 저는 일단은 좀 의심하고 가는 그런 놈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베스트 헌터보다는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열둘 새로운 캡틴입니다. 얘도 좀 체중이 조금 많이 빠져서 좀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자 그런 와중에도 강하게 좀 조교를 해놨습니다. 선행 갈 수 있는 조건 뭐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박으론 바따로 안정을 또 교체해놨습니다. 게이트는 좀 불리합니다만 혼전도가 있어요. 역시 충마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게이트 불리하지만 충분히 앞에서 전개를 해줄 수 있고 최근에 1200, 1300 경주거리 다시 한번 줄여서 내려온 열둘 새로운 캡틴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역시 초반 싸움입니다. 베스트 헌터는 기본적으로 1000m짜리 댕마입니다. 댕마. 그래서 김태훈이가 얼마나 스타트를 잘 끊어서 선행을 가느냐. 또 안쪽에 용해주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앞에 가면 제일 좋죠. 블랙진가도 뭐 계속 외곽 게이트만 떨어져요. 10번 아니면 지난번에 또 12번. 이번에 지금 안쪽으로 내려온 찬스를 또 다부진 장추리가 그냥 눈 뜨고 날려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 싸움이 관건인데 6번마 광폭주행 그리고 우리 원정일 위원의 새로운 캡틴 이런 마필들 초반 다툼이 관건이다. 한 가지 딱 포인트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딱 한 마리 앞에 갈 수 있는 마필 한 마리 중심 잡아놓고 후착을 압축해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가 되겠습니다. 이번 1300m는 좀 비슷비슷한 애들이 몰려 나왔어요. 이제 착순 넘나들고 있는 그런 애들 중에서 누가 먼저 더 첫 승을 따내느냐 그 싸움인데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봅니다. 자 이번 주 감량 기수 문성혁 기수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부중으로 능력을 보이지 못한 애들이 문성혁 기수의 이제 4kg 감량을 노리고서는 출전하는 애들이 몇 두가 좀 보여요. 곳곳에 좀 숨어 있는 상황인데 안쪽 1번 태왕신화입니다. 일단은 근성 자체는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직전에도 뭐 안토니오가 열심히는 타줬습니다만 418kg, 420kg대 넘나드는 책으로 56kg를 부담 중량으로 짊어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웠죠. 최근에 56kg의 부담 중량을 깔끔하게 벗어난 느낌이에요. 자, 안쪽 게이트도 잡았고 등짐 가벼워진 만큼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또 물고 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일요일날 병합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근성 자체는 워낙에 좋습니다. 자, 1번 태왕 신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믿고 가야죠. 문성혁이를 확실히 주목해야 돼요. 이번 주에. 한 두 마리 정도가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젊다 보니까는 젊은 친구니까 이제 패기는 좋은데 스타트도 그렇고 좀 많이 빨리빨리 갈고 닦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태왕 신화라는 마필 자체를 지금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문성혁이라서 감량이 뭐 유리하다,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태왕 신화의 작지만 다부진 발걸음을 한번 기대해보는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5번마 에브리싱 윈 같은 경우도 지난번 편성이 좀 셌어요. 상대가 이길 수 없는 마필이 하나 있었죠. 7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전체 주력도 좀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5번마 에브리싱 윈의 가능성도 현장에서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마 태왕신화, 5번 에브리싱 윈.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가리 팔고 깨졌던 라온강호 또 외곽 원더풀 이블 이런 마필들은 현장 체크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7번 혹시 왔어요? 7번 화이트 플라워의 조교는 좀 어때요? 화이트 플라워도 조교 강도는 직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조교 자체가 좀 센 말인데 직전에는 조교 강도를 좀 낮추더라고요. 아주 강한 조교는 아니었는데 무빙 전개하고 나서 좀 뒷걸음이 조금 아쉬웠죠. 어차피 좀 따라가야 좀 걸음이 보여지는 놈인데 일단은 강도는 좀 올려놨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태왕신화 저도 한번 응원을 해보겠고요. 5번마 에브리싱 윈 두 마리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현장에서 많이 좀 살펴보셔야 될 그런 경주입니다. 너무 그 배당판 인기도에 또 취할 필요는 없어요. 변수가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예요. 안말 한정 경주로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 흥오름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배팅권에 또 데려갑니다. 직전에 이제 우승을 결국 찍어내고 상승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승급을 했는데
승급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놈들은 없습니다. 바짝 따라올 애들은 있지만 다시 한번 욕심내고 선행을 한번 출하해 볼 수 있고, 선행을 받으면 1300m 다시 한번 버티기에 성공할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 승급전이라 또 아주 대가리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 봐야 되겠지만 4번 흥오름의 선행 버티기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정현 위원. 일단 이번 경주가 이제 러블리누트가 아마 현장에서 놓고 팔리는 놈으로 레이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배당판 흐름이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최근에 상승세에 있었던 애들이 모두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걸음 사이즈 잘 보여주고 있는 5번 러블리누트가 인기 1위를 마크할 상황인데, 러블리누트를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직전에 흥오름이랑 같이 뛰면서 완벽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소화해냈던 10번 플라잉 헤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마가 많아요. 안쪽에 1번 그린 다르크, 흥오름 역시는 뭐 따라가도 되는 느낌이고, 5번 러블리누트, 7번 동해실버, 8번 루비폴스, 뭐 클린플라워까지도 가세를 하겠죠. 직전에 잡고 따라가는 느낌을 보고 확실하게 주행 습성을 좀 변경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따라가는 걸음을 가르치고 있는 10번 플라잉 헤라의 어부지리 취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을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경주 러블리누트가 이제 몸값에 어울리는 걸음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줄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비싼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습 정도로는 뭐 만족할 수가 없겠죠. 지난번 또 너무 서두르니까 100만 원 죽여놨는데 피오레 같은 놈한테 져요. 참 2등 왔지만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런 좀 감안해서 새로운 작전과 또 WD 기수에 조금 더 노련한 그런 말머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러블리누트 추천한 거 맞죠? 저 플라잉 헤라. 플라잉 헤라. 외곽에 10번마 플라잉 헤라, 5번마 러블리누트, 4번 흥오름, 저런 마필들 먼저 추천드립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최단거리 1000m. 이번 경주가 토요경마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출전하는데 외곽 것들은 좀 잘라낼 수 있죠. 뭐 조교 또 역시 안 하고 나오는 엄지여왕, 또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소중한 성불도. 이거 좋아지면은 5등급은 벗어날 텐데 아직 좋다라는 느낌 없습니다. 10번 럭키봉화도 26주 만에 출전인데, 이건 이제 무릎 쪽에 뼈 조각이 또 부러지는 바람에 그거 발라내고 나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하면서 같이 응원할 마필은 거리를 줄여 나오는 1번마 로열 프린스입니다. 로열 프린스. 이거는 7월 달에 멋지게 뛰고 또 직전 경주 8월 달에 조금 많이 실망스러웠죠.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니라 참 똑바로 뛰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사실상 7월 달에도 똑바로 안 뛰었어요. 스타트를 끊고 나서 말이 자꾸 바깥쪽으로 가속이 붙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려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주행 악벽이죠. 외측으로 자꾸 삐지려는 것을 임기원이가 그냥 아가리가 찢어지라고 막 제가를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안쪽을 끝까지 팠어요. 그리고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또 채찍도 때려주고 정말 잘 탔죠. 끝끝내 안쪽 코스의 이점을 지켜내면서 4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구간은 말이 힘도 있고 근성도 있으니까 뛰죠. 2차 같지만 우승이나 진비 없는, 거의 걸음발의 차이가 없는 그런 선전이었고, 그런 모습을 지난번에도 기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코스가 외곽이었다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등짝이 소화를 못 시켜냈습니다. 스타트 이후에 또 바깥으로 삐지는 것을 제대로 못 잡고 외곽만 삥삥 돌다가 헛심을 쓰고 쓰러진 그런 꼴입니다. 이런 것들 잘 복귀하고 탈 거예요. 장추열이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타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10조에서도 종종 장추열이를 부르고, 이번에 이제 50조에서 장추열이를 태어났는데 저는 좋은 궁합을 보여줄 것으로 봅니다. 1번 로열 프린스는 이번에 떨어진 1번 게이트는 확실하게 좋고 1000m이기 때문에 이건 뭐 초반부터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게 이제 코스 이점만 잘 지켜지게 되면은 대가리도 올 수 있는 마필. 후다닥 튀어나갈 발발이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전개 축은 1번마 로열 프린스, 전개 축 로열 프린스 오픈해드리면서 같이 엮어갈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좁혀가지고 한 방 시원하게 때려놓고
배당 마필들도 얹어가면서 멋진 스페셜 승부 될 수 있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하는 경주예요. 원정을 위한. 네, 안쪽 1번 화이트 큐피트의 안장 교체를 조금 더 싸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이 뛰고 있는 애들이 한 5마리가 쭉 모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세를 하는 게 이제 10번 행복스타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첫 거리니까 현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직전에는 문정균 기수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온리바람이었죠. 이번에는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온리바람 정도는 무조건 이겨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닐까. 현장에서 아마 인기를 좀 모아줄 겁니다. 1번 화이트 큐피트의 안장교체 여러분께 강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큐피드 좋고요. 이번 주에 역시 김영근 기수도 기승정지 기간인데 유예를 시키고 나비드도 그래요. 나비드도 하정훈이는 뭐 먹을 게 있나? 마지막에 류진이 나오긴 하던데 하정훈이도 기승정지 유예입니다. 용근이 6번마 골드스타 힐스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 전경주 초반 걸음은 뭐 여전하다, 이상이 없다라는 거 보여줬는데 전체 전적에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니고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만은 한번 뛰어봤던 겨뤄봤던 애들하고 다시 만난 요 정도 편성이라면 기수의 말머리 능력하고 작전에 따라서 충분히 인기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 큐피드 저도 역시 이건 원정일위원회 시각과 일치합니다. 저도 이제 화이트 큐피드는 막권에 데려가는데 나머지 마필들 즉 8월 25일 날 6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 가운데서는 다시 선행을 노리는 온리바람이나 뭐 좀 아쉽게졌었던 뭐 지공질주 이런 건 참 체형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왔었던 6번마 골드스타 힐즈를 박 소장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화이트 큐피드 코스 좋고요. 6번마 골드스타 힐즈 용근이 등짝에 다부진 승부 한번 기대해 봅니다. 7경주입니다. 1700마타 국산마 5등급 경주 원정일위원회 스페셜 승부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노려봐야죠. 이런 경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레이스고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경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인기마 중에 스카이빅 인기마입니다. 외곽에 있는 맞잡은 손이 또 인기마고요. 3번 청춘열차도 강급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기를 모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창성진주까지 인기를 모아줄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드린 말 중에 놓고 때리고 싶은 말이 단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뛰고 있는 느낌이나 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맞잡은 손은 진짜 어느 쪽 맞잡은 손인가요? 항상 인기만 모아줬고 될 듯 그런 애가 이제 맞잡은 손이고 4번 스카이빅 같은 경우도 과거 전적의 1700m는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1700m가 안 되니까 다시 거리를 줄여서 1300m를 도전해가지고 꾸역꾸역 착순권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게 인기마예요. 청춘열차 강급전이라고 인기마고.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놈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놈이 아마 송암공주가 선행을 갈 텐데 그 놈 바로 뒷선 꼬리를 아마 바짝 물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안아짜리를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들 몇 마리 또 눈에 보이는데 후차권에서도 배당이에요. 후차권에서도 배당과 배당을 엮어서 진짜 고배당, 중배당에 포인트 잡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자 승부처 스페셜 승부처 중심마 현장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 7경주 원정일위원회 승부경주에 이어서 8경주는 박 소장의 토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들이 뻔하고 그 뻔한 애들의 장단점, 무기 들어와야 되는 들어올 수 있는 전위에 이런 것들이 아주 제 눈에 좀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적중에 대한 자신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다라는 얘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따져보면은 9번 결의도 9월 9일 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한 방을 추천드렸는데 결국 이제 깜빡이로 출발해서 깜빡이로 끝났지만 깜빡이 배당이 아주 좋았어요. 5.7배짜리.
제가 깜빡에다 막 다 넣자 이렇게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이 결이라는 말은 데뷔전 때 그 페로비치가 타고 깜빡이 팔렸지만 깨졌던 그 옛날 일들까지 제가 다 끄집어내면서 거의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마필이에요. 결이라는 말은. 근데도 지난번에는 요번에는 결이가 온다.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역시 깔끔하게 꽂았죠. 팔리는 마필들 금노아라든지 또 더 킹도 좀 팔릴 것이고 원더풀 럭키 기본적으로 팔리죠. 누네스에서 찬으로 바뀐 관악 함성 이런 것들 뭐 다들 조금씩 살펴보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드실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그러나 놓고 때릴 축이 분명하고 후차권도 확실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딱 한 마리만 패는 경주인데 그 마필의 대가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축이 아니라 쌍둥식 머리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놈 놓고 깔끔하게 8경주 메인 승부다운 압축으로 구멍수 없이 추천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12마리 출전합니다. 선두권이 조금 빡셀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앞에 나갈 후보들이 조금 많습니다. 아주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얼마나 스타트를 잘 끊느냐 또 의지 있게 밀어붙이느냐인데 자 원정일위원회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당연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번 우서라 2000인데요. 직전에 이제 주링어우가 기습적으로 이제 선행을 때리고 나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 커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유승환 이수의 뭐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여유 있게 넉넉하게 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2호기로 안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뭐 어찌 됐건 앞이 빠른 1200이에요. 그런 허점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잘 참고 따라가는 2역의 7번 우서라 2000 말씀드립니다. 네. 좋아요. 7번 마 우서라 2000. 주링호우가 앞에 나갈 때 김기배가 이끄는 선두권 정도야 아무리 유승환이라도 딱 늦지 않게 맞춰내겠지 했는데 늦었어요. 환장합니다 진짜. 질 게 아닌데 그렇죠. 코 차이에 반맛인 지니까 돈을 꼴게 만드니까 또 환장하는 거죠. 부산의 최시대면 이제 서울의 유승환이가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시대가 좀 심하죠.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일단 선행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긴 하겠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그냥 뭐 죽기 살기로 밀어붙일 마필이 있죠. 프란치스타입니다. 조한별이가 타도 여기서 선행을 나가면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의외로 줄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서라 2000도 늦지 않게끔 쫓아가야 될 테지만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프란치스타가 지난번에 문학조회가 이제 센 거였고 승급전에 잘 적응을 하면서 1300m까지 확실히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100m 줄인 이번 1200m라면은 안쪽 한 4-5마리만 한 발로 제압하는 순간 버티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7번을 놓고 가든 아니면 복병을 세게 보든 간에 댕받아 버틸 수 있는 6번마 프란치스타는 막권용으로 이번에는 가져가 볼 만하다. 조한별이라도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입니다. 2세마 경주예요. 12마리인데 외곽 번호 받은 애들은 조금 안 됐네요. 문학스나미가 하필 또 1번 게이트를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뭐 스피드 아주 폭발적이더구만. 문학 스피드 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세게 보는 마필이고 원정일위원회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2세마 편성 단거리인데 문학쓰나미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과 라스트 근성까지 두 번의 주행 검사에서 뭐 모두 일단은 검증이 끝나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은 이제 01초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이번 다크 플레이어가 그 꼬랑지를 아마 바로 물고 갈 것 같습니다.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버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선 4등급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강도 좋고요. 안 밀립니다. 라스트 걸음도 굉장히 좋고 문제는 이제 앞에다 말을 두고 라스트 걸음을 뽑아낼 수 있느냐. 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주행 검사라도 GF 타임은 무시를 못 하겠네요. 2번 다크 플레이어 1번 2번 대끼리긴 합니다만 저는 2번 쪽으로 박 소장님은 1번이시죠? 어쨌든 2번을 세게 추천한다. 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다크 플레이하고 같이 뛰었던 메디치 글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참 스토리가 이렇게
맨 외곽으로 밀렸고 유승환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유승환이가 그래서 이게 대가리 오면 4,700만 원 아닙니까? 4,200만 원. 네, 그렇죠. 상금 많이 주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데뷔전이라고 탐색에 그치고 물론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된 애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나오는 애들도 이제 몇 마리 있겠지만은 싹수를 감춰놨거나 싹수가 체크된 애들 조교 때라든지 주행심사 때라든지 이런 애들 다 덤빌 거예요. 덤비는데 메디치 글로리도 한번 덤벼 볼만한데 과연 최악의 게이트에다가 하자를 걸었던 등짝에 그 좋게 말하면 좀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뭐지? 너무 그 군뱅이 삶아 먹은. 예. 너무 느긋하게. 어떻게 1000m를 외곽에서 소화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 요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야 유승환이가 이번에는 제대로 서둘러서 따라 붙네 이런 장면을 좀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잘 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문학 쓰나미와 이오마 다크 플레이어 두 마리는 이번 상금 많이 걸려 있는 신마경주 속에서 우승권 입상권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 마필들이다. 두 마리 위주로 어쨌든 뭐 데뷔전이니까 다들 그 한 달 뒤에는 또 어떤 마필이 조금 더 앞설 수 있을지 그 싹수를 먼저 체크해보는 그런 재미도 곁들여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300m입니다. 오늘 13경주까지 있는데 네. 자 후반부에 원정일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고른 경주가 이번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처는요 인기도 믿지 마십시오. 인기도는 그냥 인기도일 뿐 저희가 배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바람만 잡고 사라질 놈이 한두가 포착이 되게서 그래서 메인을 잡았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복병이고 배당이고 뭐 다 좋은데 인기마 중에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점 찍어 놓고 있었고 그 불안 요소를 아직도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보여준 액면이 있어서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놈을 쳐낼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11경주를 메인을 잡았는데요. 그런 놈이 한두가 걸려 있어요. 한 놈이 걸려 있고 한 놈을 완전히 좀 잘라내고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고요. 그와 반대로 인기도에는 조금 오히려 좀 밀려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뭐 선행마가 많다 혹은 선행을 못 가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던 놈이고 몰에 대한 적응력은 조금은 떨어지겠습니다만 몰에 안 맞을 수 있는 전개발이 충분히 나옵니다. 거기에 인기마 하나 잘라내고 나니까 한방 막건이 완성이 돼요. 정확하게 그 한방 막건에 주력으로 여러분께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원정일이 배당 좋아하지만 요거는 압축해서 한 방씩 때려 먹을 수 있는 조판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 11경주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토요경마가 굉장히 난타전으로 흘러갈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11경주쯤 되면 나도 모르게 배당을 쫓아가게 돼요. 그런 부분들 원정일이 정확하게 중심 잡아드리겠습니다. 11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청담제왕의 존재감이 좀 먼저 눈에 띄네요. 다시 다나카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정이가 막상 입상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다나카하고의 궁합에 더 저는 점수를 줍니다. 탄탄해요. 지금 최근에 뛰는 거 보면 3등급에서는 애지간하면 또 욕심 한번 내볼 수 있겠다. 대가리 욕심, 1착 욕심 낼 수 있겠다. 좋은 걸음 이어가고 있는 마필 오버마 청담제왕을 기본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뭐 능력마들의 어떤 접전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베스트 예지부터 해서 뭐 블루 엠파이어도 좋고 외곽에 하이올드 실버도 휴양 갔다 와서 뭐 사이즈 있는 걸음 보여주고 있고 행복을 찾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노림수를 둬야 되는 복병으로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요. 안쪽 1번 우승특기입니다. 스프링백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0m 뛰고 1400 뛰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린 이전 2승의 준족이고
불면의 제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승과 입상을 했던 중족이고, 이스드걸치 같은 경우는 직전에 1400m가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센 편성에서 3착을 왔고, 인기도는 좀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신사명 마방에서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안쪽에 1번 우승 특기를 여러분께 배당 마필로,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 불 거는 같은데 아주 큰 배당은 아니라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놈으로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코스 잘 받은 우승 특기, 그리고 다나카의 5번마 청담제왕 두 마리 추천드렸습니다. 13경주입니다. 1200m고요.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가 1200m. 근데 줄 서는 경주가 아니죠. 줄 서다가 또 줄이 막 뭉치고 꼬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문화 프린세스가 이번에는 또 안쪽으로, 지난번에는 바깥쪽 게이트에서 선행받으려고 안쪽으로 가로질러 나왔는데 빠르더라고요. 역시 빠르고 뒤심도 있고, 이제 횡운골이 있고, 또 횡운골이라고 읽어야 되나? 횡운골이라고 읽어야 되나? 한국 사람, 한국어도 참 쉽지가 않아. 예, 발음하려고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내가 좀 멈칫하게 돼. 어쨌든 횡운골 하고 8번 신의 명령도 이거 계속 좀 따라가는 걸로 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밀고 나와서 선행을 잡더라고요. 7월 달에도 괜히 힘만 쓰고 횡운골 옆에다 두고 그걸 선행을 받겠다고 막 밀어서 횡운골 죽고 지도 죽고, 지난번에 이제 횡운골 없으니까 또 댕 받아서 꽂히고, 과연 이번에는 다나카에게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릴지, 이것도 이제 내용적인 측면 제가 또 체크해서 안테나 활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8번, 10번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아주 빠른 페이스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봅니다. 네, 6번 프리마킨 들어가야죠. 발주 안 밀리는 애예요. 선입권에 충분히 자력으로 좀 붙을 수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애고, 가만히 보시면 부담 중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이점이 있어요. 신의 명령 이제 55.5kg, 행운권 이제 57kg의 부담 중량을 좀 못 이겨내는 그런 부분에 있고, 어차피 1위 가던 8위 가던 10위 가던 잡고 가는 놈은 없습니다. 선행권을 잡고 편안하게 직전에 신의 명령이 가듯이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그대로 버텨내는 그림은 저는 사실상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봐요.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6번 프리마키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직전 경주 정확하게 보여줬고, 4선 5선 뭐 따라가도 충분히 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은 검증을 시켜놨습니다. 52kg의 부담 중량은 진짜 정말 메리트 있는 부담 중량입니다. 승급전 이후의 대상 경주, 승급전 이후에 2등급 바로 통했던 어떤 두 번의 경주, 이번에도 조판 잘 만났다, 전개빨 나온다. 6번 프리마킨 말씀드립니다. 조건은 별로지만 청담볼패 체중 체크는 기본이고요. 점핑 도전이어도 부담 중량을 확 줄여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4번 알파칸까지는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810 중에서 뭐 하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건적으로 문학 프린세스가 선행 안 가고 따라가서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뭐 6이든 8이든 10이든 조금 보내놓고 둘 중에 하나 보내놓고 한 마리는 보내놓고 한 마리는 괴롭히는, 한 마리는 보내놓고 한 마리는 옆에 붙었을 때 조금 그럼 좋은데 괴롭혀주는. 이때까지 이제 이게 뭐 승급만이니까 승급전이니까 당연하겠지만은 횡골 같은 존재를 보내놓고 따라가 본 적은 없죠. 어차피 디질놈 따라왔거나 아니면 이제 쫓아가다가 7월달 같은 경우 이제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아낀 만큼 고끈기로 2착만 따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제대로 걸려면은 코스 이점 가지고 선행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떤 생각? 선행을 가는 건 좋은데, 선행을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그렇지. 문제가 그 있죠. 과정에 그렇죠. 힘쓰면 이제 뭐 나가리 되는 거고, 이게 속보 때 절고 그랬던 말 아니에요, 지난번. 그렇죠. 자, 마지막 13경주 소신껏 배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절대 충마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우리 원정일 위원이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프리마 퀸. 네. 요건 뭐 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예, 어떤 식으로든지 3복승, 복승 다 사실만해요. 6번 프리마 퀸은 박 소장도 동감을 하고요. 현장 체크 말씀드렸던 부분 그 두 마리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월 29일 토요경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일요경마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